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ST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ST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했어요. 자, 무려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전년비 대비 99%, 거의 100% 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꽤나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ST팜이 지금 조용하게 굉장히 4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품목 다변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레벨업이 확실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ST팜 분명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 ST팜 투자 전략지 저번 주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ST팜 제가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ST팜 못 보셨을 건데, 이따가 이제 이것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ST팜 지금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고, 아직 매도가 근처도 안 왔을 겁니다. 조금 더 홀딩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핵심 투자 포인트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RNA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가 결국에 만성 질환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요가 이 CAPA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병목이 되는 국면이고요. ST팜은 글로벌 생산 플랫폼으로 재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매출이 3,300억, 영업이익이 551억, 이익 성장의 시작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상업화 물량 비중이 73%가 수익성을 이미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제가 이 안에 넣어놨던 내용이죠. 자, 상반기 제2 올리고동 가동률이 올해 2, 3분기 SP 0404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 2A 톱라인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 생물보안법 유해 강도가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넣어놨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분들은 이 생각 들겠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사실 아마 이 투자 전략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혹시라도 먼저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2896에 9034로 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여러분들 ST팜 같은 경우는 딱 보는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지금 RNA 치료제 시장이 커지는데 영업이익이 1년 만에 얼마나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어났어요. 2배 이상.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상업화 물량,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만드는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숫자로 찍히는 그 속도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질환에 머물던 이 RNA 치료제가 이제는 고혈압부터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확장이 되면서 올리고 뉴클레오 TOD 수요는 공장의 캐파가 병목이 되는 구조로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희귀가 이제 만성 질환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약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껑충 위로 뜬 겁니다. 자, 그럼 또 거기서 끝인가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또 대기 중인 상황이잖아요. 자, 결국에는 미국은 계속 중국의 공급망을 견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생산지에 대한 분산이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반사 수혜를 CDMO 쪽이 받을 수밖에 없죠. ST팜도 CDMO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ST팜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저는 ST팜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딱 놓고 보면 알 수 있죠. 상업화 물량 비중이 73%예요. 영업이익이 무려 1년 만에 2배 이상 위로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2월 9일 날 잠정 공시를 발표를 했었어요. 매출 3,316억 원, 영업이익 551억 원. 자, 올리고 매출이요. 2,376억 원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상업화 물량 비중이요. 73%까지 올라가면서요. 수익 구조가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환율까지 내려가면요. 역풍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엔 환율 하나로 방향을 단정을 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ST빵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분자는 결국에는 우시 대체 수요에 대한 유입이 가속화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저분자의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보세요. 올리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보시고요. 자, 결국 이쪽의 상호파 물량이 73%까지 올라온 만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적 방어력은 옛날하고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ST밤의 실적 방어력 자체가. 이제는 웬만해서는 실적이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되어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빵 같은 경우는요, 성장 드라이버를 딱 세 가지로 놓고 보면 됩니다. 명확해요. 상반기 때는요, 제2 올리고동에 대한 부분들의 가동을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요, 니토탱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 경쟁에서 증설 속도가 곧 뭐가 되냐면 점유율 신호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저분자 CDMO 쪽도 중국 우시 계열의 대체를 하려는 수요가 붙는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ST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외형 성장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의 재편 수혜 부분들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생물 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의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할 거예요. 중국을 경제를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의 CDMO 쪽의 수준은 꾸준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CTP, 공사공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임상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2, 3분기 쪽에 임상 2A, 톱라인 발표까지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곧 나온다? 주가가 껑충 위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올라갈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의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하게요. 자, 올해 상반기 제2 올리고동의 가동 시작, 2분기 가동률 상승 추이 확인하면 되죠. 2, 3분기 때 뭐 보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STP, 공사공사의 임상, 톱라인 발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미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의 유예 여부를 보면 돼요. 사실 뭐 경쟁 구도를 보면은 뭐 니토텐소, 아베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설 속도, 경쟁 본격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고 국내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준은 증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요, 사실 ST팜 쪽에서는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어요. 타임라인도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ST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체크 포인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리스크, 사실 뭐 제가 안 늘려다가 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공통적인 리스크죠. 환율 하락 시 수익성 압박 가능, 미생물 보안법, 이게 뭐 ST밤 하나만의 리스크인가요?
바이오 전부 다의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개별적인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목표가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요. IBK 쪽에서 18만 원대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유진투자증권에서 17만 원대를 내놨습니다. 평균치를 내놓으면요. 17만 5천 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분기 제2동 가동률 숫자가 이 기대를 증명하는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주가에도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제가 투자 전략집에다가 다 적어 놨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2896-9034로 차프로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히든 주까지도 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 굉장히 좋죠. 자, 시장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수익이 따라와요. 근데 이것도 내가 자칫 잘못 움직이면은 고점에 물리기 또 쉬운 시장이에요. 자, 그 말은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 보기보다는요. 산업 트렌드가 잡혀 있는 종목군 내에서 외형 성장 살아 있고요. 모멘텀 살아 있고요. 실적 좋아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아직 부각을 못 받은 기업들. 근데 이런 애들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있어요. 그 좋은 예로 로봇주에 누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뉴로메카가 있었죠. 다른 로봇주 갈 때 얘 못 갔었잖아요. 그다가 뒤늦게 출발했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드릴 말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을 꼭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